로또가 처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 만에 하나 3등이라도 맞았다고 쳐볼게요.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리고 현장 갈 일도 있어서 좀 편한 복장으로 출근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내용이지 제 복장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먼저 얘기하자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 중에 저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신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저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보고 제가 이런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부동산 얘기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론 시장인가 실물 시장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수치, 통계, 그리고 가격 변동률, 그리고 가구당 필요한 주택의 수 이런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정말 통용이 되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수학을 예로 들면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4. 당연한 거죠. 그렇죠? 10평짜리 부동산 더하기 10평짜리 부동산은 20평이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101호, 102호를 갖고 있다면 10평 더하기 10평은 20평 되죠. 근데 과연 10평의 가격 더하기 10평의 가격에서 20평이 된 이 가격과 20평짜리 하나의 가격은 같을까요?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걸 더해서 20이 됐으면 20과 같은 가격이어야 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실물 경제가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2인승 더하기 2인승은 4인승 가격 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1000cc 차 2대 합하면 2000cc 차 값이 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말도 안 되지 않아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나 통계를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사람의 수, 있는 사람의 수, 공급률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수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이 수학적인 계산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런 수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정말 웃긴 일인데, 로또가 처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막 1등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저도 어린 마음에 저 숫자 1등 숫자 맞추면 너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명씩, 일단은 적어도 한 명 이상씩 1등 당첨자가 나오니까요. 저 숫자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마치 무슨 보물섬, 엘도라도라도 발견한 것처럼, 자, 그러면 1회부터 지금까지 그때 몇백 회 됐었나?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1등 숫자를 다 찾아봤어요. 23, 몇 어쩌고저쩌고 쭉 해가지고 잘 나온 숫자, 빈도, 여러 번 나온 숫자 하나. 늘 그렇게 해서 그걸 혼자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 수학적으로 혼자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확률 통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해서 최적의 조합의 숫자들을 만들었어요. 당첨됐을까요? 5,000원짜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상세하게 해봐야겠다. 상세하게 해서 또 여러 숫자를 그때 20개인가 30개인가를 제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봤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 현실과 안 맞구나. 택도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가 한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바보 같은 놈, 그게 로또 1등 맞기가 천둥 번개 맞는 확률보다 더 힘든 확률인데 그거 그렇게 파악해서 할 일, 1등을 맞으면 1등이 당첨이 되면 그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니? 바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거에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주 나온 숫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온 숫자라는 게 있고 하니까 자주 나온 숫자를 배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만에 하나 3등이라도 맞았다고 쳐볼게요. 200-300만 원 맞았다고 칠게요. 저 지금도 로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 숫자를 조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면 그게 내 실력인 줄 아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뭔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르는 시장에 가서 돈을 한번 벌었을 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주식에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처음에 돈을 번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쥐약이에요. 내가 정말 잘해서 감이 있어서 타고나서 그거를 내가 맞추는구나. 그런 신념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 뒤에 안 되더라도 운이 안 좋았어 생각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 잘못됐어. 이건 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왜? 난 맞춘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뒤로도 저는 로또를 그 뒤에는 한 3번 사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사라고 해서 한번 사봤고 뭐 꿈이 좋았는데 네가 가서 한번 사봐라 그랬고 저도 뭐 어떤 날 꿈이 너무 좋아서 한번 사본 적 뭐 한 2-3번 말고는 사본 적이 없어요. 물론 1등 당첨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또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그럼 그게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이 이론 시장과 현실 그리고 실물 시장은 저는 갭이 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에 하나 정보력이 훨씬 더 좋고 정말 잘 파악한다면 현실과 아주 그 갭을 줄이거나 현실과 똑같이 뭔가 예견 맞출 수 있다면 대기업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모두 다 성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정보력이나 인재나 여러 가지 것들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실패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아무리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어쩌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 시장과 실물 시장, 현실 시장은 그만큼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군가 정말 똑똑하다고 해서 이걸 100% 맞춘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내가 맞아야 한다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얘기는 또 비유를 해본다면 폭락론자의 세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정신승리. 맞아. 이제 정말 폭락할 거야. 근데 다시 올라가면 아니야. 다시 또 떨어질 거야.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폭락론자의 시간이라는 게 있겠죠.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폭락론자다.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폭락론자다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물어보거나 아니 내 스스로 질문했을 때 자, 지금 2021년인데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지는 내가 처음 폭락론을 믿었을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다시 폭락론을 선택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난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동산에 뭔가 재테크를 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라면 어느 쪽을 가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돌아갈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나는 폭락론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뒤 지나면 계속 떨어져야 될까야 생각 계속 하고 있겠죠. 뇌피셜의 세상 내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폭락론을 하고 있다면 그때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전을 생각했을 때랑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로또 그때 하면서 만약에 맞았으면 제가 여러분들과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제가 뭔가 열심히 늘 하는 사람이니까 로또 번호 뭐 예를 들어서 추첨해준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천해주는 뭐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으면. 근데 지금 저는 그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런 투자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뭔가 투자에 대한 격언 내지는 이래 된다 뭐 아니면 이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현실 이 실물 투자 시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데 들으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언제가 무릎이에요? 언제가 어깨예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말 한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무릎이나 어깨를 안다면 전 발바닥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겠어요. 무릎이랑 어깨 시점을 안다면 발바닥 시점이나 머리끝 시점도 알게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모르는데 적당한 때 사서 적당한 때 팔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슬 아파트. 지금 가격이 무릎이에요? 어깨예요? 바닥이에요? 머리 끝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 가격이랑 지금 비교하면 머리 꽂힐 수 있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승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지는 저건 최대인 것 같아, 난 팔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 그런 얘기들은 적용되지 않는데 뇌피셜 세계에서는 그런 말들을 그냥 주워 듣고서 현실 세계에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엉뚱한 결론이 나게 한다는 거.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실물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건 나쁘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늘 어느 시점에도 괜찮은 물건, A급인 위치, 가격 대비 괜찮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지금은 이러니까 해야 돼, 지금 이러니까 안 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나 뭔가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인 분들에게 부동산 조언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사고 있는데 제가 산다고 하면 그래, 야, 좋은 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대부분이 본인이 없으면 야, 그거 요새 힘들다던데, 똑같은 좋은 얘기 있고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이 사람은 안 좋은 얘기 선택해서 얘기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상황으로 유지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려면 정확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등기부등본 지금도 여기도 있는데, 등기부등본 뭐 90몇 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했다 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상세히 얘기하기가 그랬던 게,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엉뚱하게 매도를 거래를 해서 득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으면, 내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본인들 사업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돈을 버는 거에 누군가 방해한다면 억하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하심정을 저한테도 어떻게든 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이미 피해를 본 누군가는 엉뚱한 결정을 한 상태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저한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까놓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그게 피해라고 생각할 거고, 이미 피해 입은 분들은 자기 피해를 알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저에게 뭔가,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하지만 참 이런 일이 아직도 있나 싶은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세상에 정보가 아무리 많이 밝아지고 많이 퍼져도 엉뚱한 일은 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이론 시장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실물 시장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